마음도 따뜻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확대 간부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의 예선으로 제8차 새정치민주연합 확대 간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8차 확대 간부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의 시작 발언이 있겠습니다. 최근 미 오바마 대통령의 새해 국정연설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산층 살리기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을 강력하게 촉구했기 때문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수백만 가족들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면서 미국 국민들의 박수갈채를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는 지금 소득과 부의 불평등과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열리고 있는 다보스 포럼의 핵심 의제도 소득 불평등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새누리당 집권 7년째 이런 흐름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번 연말 정산 사태는 새누리당 정권 7년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재벌 감세 서민 정세의 한 단면이자 정부의 무능한 국정 운영의 결과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재벌에겐 세금을 깎아주면서 먹고 살기 고단한 봉급 생활자들의 유리 지갑만을 노리는 정부를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연말 정산 사태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세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꼼수는 이 이상 안 통한다는 것. 둘째, 재벌 감세 서민 증세는 불공정하다는 것. 셋째, 재벌 감세 철회와 법인세 정상화가 그 해법이라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세계적 추세는 법인세 인하라고 하지만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우리의 법인세 실효 세율은 16.8%로서 일본 38.9%, 독일 29.55%, 영국 28%, 미국 26% 등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 중 법인세를 인하한 나라는 12개지만 법인세를 유지한 나라 15개, 오히려 인상한 나라도 7개나 됩니다. 새누리당 집권 7년 재벌 감세를 해주면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했지만 국민에게 돌아간 혜택은 하나도 없고 재벌 기업 사내 임보금만 잔뜩 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은 정책이라고 하기엔 너무 엉성하고 위기를 수습하기엔 너무 엉망이며 국민적 요구와 세계적 흐름에 비춰보면 너무 엉뚱합니다. 경제라인 전면 개최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정책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꼭 공부해 줍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 지적된 문제도 아니고 결코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야말로 이번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한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더지 잡기 식의 단편적인 처벌과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우리 당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대책위원회에서 1차 대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아동학대 예방 및 어린이집 관리감독 강화, 열악한 보육환경 개선 및 보육시설 확충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특히 옛말에 반멜레 애벌레 하면 밭을 매겠다고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경무에 시달리면서도 최저임금도 제대로 못 받는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 문제도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어린이가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 교사가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린이가 제 집처럼 여기는 어린이집이 될 때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고령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김성건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인성교육이 가장 중요한 유아 교육의 현장에 100% CCTV를 달아야지만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 또 실체도 없는 소위 RO라는 조직에서 단 5분 발언했다고 해서 징역 5년을 살아야 국가의 안전이 유지되는 나라. 꼼수 중세로 연말 정산 여론이 좋지 않지만 바로 납세 제도를 바꾸어 더욱 환급해주며 법치를 흔드는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법치와 신뢰가 부딪혀 흔들리고 국정의 본말이 뒤바뀌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가장 큰 책임은 정부 여당에게 있고 우리 야당도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근본을 먼저 잘 다스려야 나머지 현상들이 좋아지는 법인데 지금은 마차를 끄는 말은 놓아두고 수레를 잡고 채찍질하니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부터 국정의 근본이 무엇인지 되돌아봐 주시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아직도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어르신들 중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상대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르신의 40%가 우리 사회 중위소득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대적 빈곤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란 어르신들뿐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대에 걸쳐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50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자랑했지만 청년들은 9%에 이르는 실업률에 절망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정부의 대대적인 경제정책 기조 변경을 요구합니다. 온 국민이 어려움을 호소하는데도 여전히 일부 재벌과 대기업들의 배만 부리는 법인세 반민영은 연연하고 서민들의 유리할 지갑에서 재정 적자를 메우려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가 배탄스럽습니다. 노인 빈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많은 국민들이 사랑을 받는 영화 국제시장의 주인공처럼 우리 어르신들은 젊어서는 절대적 빈곤을 이겨내기 위해 산업화의 주역으로 살았고 작년 이어서는 편법과 꼼수로 부를 쌓은 이들과의 상대적 빈곤에 절망했던 세대입니다. 이제 나이 들어서 끼니 걱정까지 해야 되는 노인 빈곤에 시달리고 있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국가 안보를 지킨 국가 유공자와 마찬가지로 국가 경제를 일으킨 산업 유공자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입으로만 산업화의 업적을 찬양하지 말고 산업화의 업군들이 빈곤에 내몰려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적극 배치해야 됩니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가 되어가는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년 어르신들의 경로당 난방비를 깎으려는 정부에 맞서 예산을 챙겨드린 정당이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앞으로 저희는 민주정책연구원의 시니어 연구소와 원내활동을 중심으로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과 입법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예, 다음은 인재근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다소 황당한 독도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포기한 2014년 방위 백서를 한글로 번역까지 해서 우리 국방부에 전달했는데 우리 국방부가 5일 만에 대응에 나섰다고 합니다. 국방부의 늦장 대응은 큰 문제입니다. 국방에서 늦장은 곧 안보의 공백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치욕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반성과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가 최근 독도와 관련된 사건들을 알 수 있는 것은 일본이 독도 영유권 도발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경로에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도 영유권을 강하게 주장하는 일본을 상대로 대한민국 정부가 기폭 논평을 말고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한 뿐입니다. 오히려 국회와 국민들 몰래 한미일 정보 교류 약정을 체결하는 사고를 치고는 최근에는 한일 국교 정상 50주년을 언급하며 일본과 관계 개선을 위해서 방사능 일본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설레발을 떨고 있습니다. 독도 문제는 한일 관계는 물론 대북 관계와 한미 관계까지 대한민국의 모든 외교
외교 관계를 압도하는 주제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독도에 대한 외교 군사 전략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예, 다음은 원혜영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종범 경제수석이 투자가 위축되므로 법인세는 인상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당 대표조차 연말정산을 사실상의 증세라고 인정한 마당에 청와대의 주장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증세는 아니라면서 법인세를 올릴 수 없다니 꼼수 서민증세라고 부를 수밖에 없겠습니다. 청와대가 국민들 앞에 청와대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을 변명하는 그러한 주장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청와대, 정부, 여당 모두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감세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세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3% 인하한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부자 감세, 서민 증세를 멈추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대기업 이익이 6배 증가하는 동안 개인소득은 겨우 1.8배 늘어났는데 양측의 세금 증가율은 같습니다. 결국 이 나라가 서민들 주머니를 털어 운영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 여당은 법체계를 흔드는 인속인 보완책으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법인세 정상화를 축으로 하는 공정한 세제 개편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최근 박 대통령의 지지도가 30%라는 여론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나홀로 국정운영, 오불 관원식 국정운영에 대한 우려와 경고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잘못 없는 문고리 3인방을 왜 내쳐야 하느냐? 꼭 필요한 것만 바꾸는 소폭 개각하겠다. 박 대통령의 주장입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국민 이기는 장사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대통령은 내 사람, 우리 편에 집착하지 말고 국민 편에 서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와 내각의 전면 쇄신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예, 이상 대의원 발언을 마치고 정책위 의장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예, 우리 해외자원 진상규명과 관련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최경환 부총리 윤상직 장관이 현직을 이용해서 관련 자료를 가공, 왜곡하여 요로를 호도하여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실패 사례를 은폐, 왜곡하고 여야 합의에 이루어진 국정조사 방해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지난해 11월 윤상직 장관 직접 지시로 만든 해외 자원개발 현황 및 주요 쟁점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윤상직 장관이 구체적으로 직접 개정 항목까지 지정해서 작성한 것을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통계 수치를 하는 건 자료 가공이나 애우고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성된 자료들이 이명박 자원외교와 참여정부에 대해 서로 물타기 하는 농도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왜곡한 자료 주된 내용은 현재 시대된 가치가 아닌 해외 광고 인수 당시에 평가한 가치를 그대로 적용하는 수법이나 불확실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에서 진행된 공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 사례는 그 모두를 합쳐야 이명박 정부 해외 자원 개발 한 프로젝트의 수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이미 감사원이나 현 정부 자체 평가에서도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실패한 사례로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직을 이용한 통계 왜곡 수치를 중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